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4과목 6번째 시간으로 우리 노동시장론의 노사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우리 마지막 챕터가 될 것 같네요. 그쵸?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역시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쭉쭉쭉 한번 짚어 나가 보겠습니다. 뭐 사실 제가 중요한 거라고 하긴 하나 사실 우리 책에 있는 내용도 거의 다 보고 있죠. 그렇죠? 그게 제가 일단 이 책을 만들 때 의도 자체가 뭐 우리가 이거 뭐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좀 컴팩트하게 싣고 그 안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엑기스를 짜내겠다. 예, 이런 생각으로 했던 거라서 그래서 아마 대다수의 내용들은 거의 보게 될 겁니다. 제가 한 80% 이상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시나 보겠습니다. 노사관계라는 게 뭡니까? 이건 가볍게 보시면 되겠네요. 뭡니까? 일단 그냥 볼게요. 노사관계란 원래 기업 내에서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여러 가지 관계를 말합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중요치 않고요. 두 번째, 노사관계의 발전 역사가 있는데 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설명을 제가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노사관계는 어떻게 발전해 왔냐면요. 첫 번째, 전제적 노사관계, 두 번째, 온정적 노사관계, 세 번째, 근대적 노사관계, 네 번째, 민주적 노사관계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네 가지 발전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마지막 여기들을 세 칸으로 한번 해봅시다. 살짝만 좀 지울게. 자, 봅시다. 자, 이렇게 하나 그림을 좀 그리고요. 자, 또 하나 그림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그냥 만들어낸 그림인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 네 가지의 그 발전 과정을 좀 설명하기가 좀 익숙하고 괜찮아서 제가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선 첫 번째로 여기 왼쪽을 여기가 이제 사용자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노사관계라고 하는 건 결국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잖아. 그래서 사용자. 사용자는 쉽게 말하면 사장이죠, 사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가 뭐가 되냐? 이제 그 노동조합이나 노조, 노동자라고 할게요. 노동자.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보통 사장님은 여러분 이게 지금 회사예요. 회사 됐죠? 자, 회사면 보통 사장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가장 위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은 보통 여기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보통 한 명인 경우나 혹은 소수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반면에 노동자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노동자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 노동자 1번, 노동자 2번, 노동자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우선 첫 번째로 잘 봅시다.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전제적 노사관계요. 제일 첫 번째가 전제적 노사관계인데 요거는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자, 봐요. 전제적 노사관계는 노측과 즉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어떤 거냐. 바로 이거야. 전제적 관계란 사용자가 뭡니까? 군주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요? 신하 혹은 여기가 황제 여기가 뭐예요? 그렇죠. 백성 이런 관계로 즉 사용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 시키는 게 곧 법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 그렇죠. 사용자는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고 노동자 너희는 내 발밑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게 뭡니까? 오케이. 요게 뭐예요? 요게 전제적 노사관계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노동자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사용자에 비해서 어떤 이제 뭐 여러 가지 힘이 좀 약했잖아요. 그죠? 돈도 많이 없고 또 배움도 아무래도 이런 사람보다는 좀 적게 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맞는 줄 알았어. 이 사람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점차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점차 배움의 기회도 점차 뭐죠?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 이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이거 자꾸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뭉쳐서 여기 한번 대항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조짐이 보인 거야. 조짐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짐이 뭡니까? 그게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자, 사용자 입장이 사장 입장에서도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면 골치가 아프거든. 그러니까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해요. 요때는 뭡니까?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자 요게 1번이라면 전제적 노사관계 1번이라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1번일 때는 이들이 기분이 어땠냐? 그렇죠. 굉장히 슬펐어요. 굉장히 슬펐는데 이러다가 이제 노동조합이 결성될 거라는 게 이 사람이 약간 낌새를 차리니까 노동조합을 못 만들게 하려고 이게 쉽게 말하면 채찍이었다면 이제 뭐냐? 그렇죠. 당근을 줍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역시 똑같이 그런데 두 번째 당근을 준다 그래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뭐 이렇게 받들어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봐요. 자기 발밑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들이 이제 너무 열받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온정적 노사관계로 바뀝니다. 어떻게? 그래요. 이런 거요. 사용자가 노동자들한테 아이 그래 너희 고생이 많다. 그러면서 뭐예요? 간식도 좀 주고 그리고 야 너희 출퇴근하는데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약간 기숙사 같은 거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와서 자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이렇게 다독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실제 생각은 너희 나 발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온정적 노사관계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들이 울다가 뭡니까?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한 요 정도는 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역시 노동자들의 지위는 굉장히 바닥이었다라는 거. 이게 두 번째 온정적 노사관계입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역시 이것도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왜 우리가 자꾸 이 사람 밑에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드디어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죠.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니까 이들의 지위가 이전보다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지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이때 결성이 됩니다. 결성이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노동조합, 노조가 결성이 되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힘이 어떻냐면요. 굉장히 좀 약해요. 그리고 노조가 결성이 돼도 실제 사용자와 대등한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도 어떠냐? 그래요. 이제 드디어 노조가 결성되는 걸 내가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너희는 내보다 힘이 약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세 번째. 그렇습니다. 근대적 노사관계예요. 근대적 노사관계는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걸 막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힘의 균형은 이쪽이 좀 더 세고 이쪽이 약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노동조합이 점차 커지면서 최종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마지막 최종 이들이 정말 이제 힘을 키워서 사실상 사용자와 거의 대등한 위치까지 이렇게 힘을 성장하고 조직을 크게 성장을 시킵니다. 그게 마지막 여기 이렇게 보면 뭐가 됩니까? 네 번째. 그렇죠. 그게 마지막 네 번째. 어떤 거요? 그렇죠. 민주적 노사관계입니다. 뭡니까?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조합인 노동조합이 대등한 관계에서 뭐가 되는 거요? 그렇죠. 서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드디어 노조의 힘이 이제 상당히 세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네 가지 설명한 거 어찌 보면 이 그림 하나로 아주 간결하게 설명이 좀 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건데 개인적으로 설명을 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좀 더 빠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네 가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노사관계의 발전 유형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별표 안 쳤어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별표 치겠습니다. 노사관계 특징은 지금부터 별표 하나 칠게요. 요거는 별표 하나 치고요. 요건 실제 시험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노사관계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자, 노사관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유형은요. 사용자와 누구와의 관계냐면요. 개별 노동자와의 관계를 요거를 일단 첫 번째 노사관계라고도 하고요. 요게 첫 번째. 요게 이제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요. 노사관계는 사용자와 누구와의 관계냐면요. 개별 노동자들의 합이 뭡니까? 오케이. 노동조합의 관계를 요거를 뭐라고 한다? 오케이. 요거를 역시 노사관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노사관계는 이 둘을 다 이야기하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노사관계를 좁게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바로 오케이 사용자와 그들의 노동자들의 뭡니까? 집단인 노동조합의 관계를 우리는 좁은 의미의 노사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줄 한번 끼워봅시다. 어디로 끌 수 있냐? 여기서부터 줄 끌게요.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는 자, 첫 번째 사용자와 노동자 개개인과의 개별적 고용 관계를 바탕으로 둔 관계로서 개별적 노사 관계인 반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한 이야기한 개별적 노사 관계가 뭡니까? 요거 1번. 그다음 두 번째. 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 뭡니까? 오케이. 집단적인 계약을 바탕으로 둔 뭡니까? 집단적 노사 관계가 요 2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관계를 말한다. 여기까지 줄 끌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노사관계 특징입니다. 이건 시험에 한 번씩 나왔으니까 체크 하나 하도록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자, 던롭의 노사관계 역시 별표 크게 치겠습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죠.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역시 별표 크게 칠게요. 덧노베 노사 관계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단 노사 관계의 세 가지 주체, 요거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노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조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암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일단 덧노베 노사 관계에서 노사 관계의 주된 주체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세 개가 뭐냐? 자, 여러분들, 우리 이 노래 주인공 누굽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거 뭡니까? 그렇죠. 만남. 네. 이거 누가 불렀죠? 노사연. 그렇죠. 우리 노사연이죠. 오케이, 오케이. 자, 노사가 만나지 않습니까? 노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노사가 만날 때. 그렇죠. 노사연. 연이 아니라 정입니다. 노사정. 노사연 아니다. 뭐? 노사정. 그래서 노사관계의 3주체는 일단 노동자. 그 다음에 노사니까 사용자. 그 다음 마지막 누구? 정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사정입니다. 노사정. 오케이? 노사가 만날 때 만남의 주인공 누구? 노사정입니다. 노사정. 오케이? 그래, 이거 꼭 암기합시다. 이거 자주 나와요. 덧노베의 노사관계 3주체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1번 노동자, 2번 사용자, 3번 정부, 4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시민단체라고 나옵니다. 정답 몇 번? 시민단체. 오케이? 혹은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오케이?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노사정. 오케이? 노사정. 만남의 주인공 누구? 노사연 아닙니다. 노사정. 오케이? 3주체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